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1일입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제 유럽의 한 정상이 대통령님 수상했죠. 미국 고위 관료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토로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정상이 이상한 사람과 같이 일하는 당신들도 참 머리 아프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 미래라는 정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아셈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면서 다녔는데 유럽의 어느 강국 정상이 미국 쪽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자기 나라 위에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 중인데 정작 당사자는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하니 이상하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미국의 고위 소수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만 드러난 현상으로는 이상한 건 사실이죠. 지금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그 목적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제거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대북 제재에서 가장 덕을 보는 것은 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편에 서서, 어떻게 보면 범인이죠. 범인 편에 서가지고 형사들을 만나가지고 좀 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데, 여기 이상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이상하다는 말은 비정상이란 뜻이죠. 비정상. 상식에서 벗어났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국내에서 해도 이 선동 여론이 좌경화되어 가지고 여당 또는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노출되지 않는데, 국제사회에 가면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겨레나 KBS나 MBC나 JTBC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래도 이성이 통하고 국제법이 통하는데 국제사회 기준으로 보면 참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과 비슷한 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병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1970년대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가 들어가가지고, 네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6명의 인질을 잡고 한 6일 동안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 체포되고 풀려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인질들이 나와가지고 강도를 변호하는 거예요. 강도가 좋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강도의 그 변호비를 이 인질로 잡혔던 사람이 모금을 해가지고 대주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별한 이상한 인간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그 뒤로 범죄 전문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이런 종류의 범행에서 한 8%의 경우에 이런 스톡홀름 신드롬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974년에 유명한 여자가 하나 미국에서 도시 게릴라한테 납치가 됐습니다.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미국의 신문 재벌이 있습니다. 허스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큰 언론 네트워크를, 여러 언론사를, 신문사죠 주로,
소유했던 분인데 이 손녀가 패티 허스트라고 있었는데 이 SLA라고 하는 도시 게릴라 이라는데 납치가 되었어요. 납치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패가 되어가지고 강도를 하는 게 목격된 적도 있습니다. 한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붙잡혔습니다. 붙들려서 물론 강제된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고 변명을 했지만 7년형을 선고받고 복무하다가 클린턴 대통령이 강제성이 있었다 해가지고 3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치한 범인이 인질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생살 여탈권을 쥐고 그 다음에 조금씩 호의를 베풀면은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살 여탈권을 쥔 독재자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의외로 아주 따뜻한 한마디를 한다든지 뭐 따뜻한 음식을 갖다 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범인을 고맙게 생각하는 인질의 심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심리가 범인인 김정은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김정은이가 뭐 평화 운운하면은 그걸 그냥 받아가지고 확대 재생산 해가지고 마치 김정은이가 개혁 개방으로 나올 결심을 했다더니 또는 평화의 사도라느니 하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주려고 노력한 건 또 사실이죠. 두 사람 관계가 이 스톡홀름 증후군 관계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한 자발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또는 반감 등이 합쳐져서 자발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스톡홀름 신드롬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에 인질 잡힌 상태는 아니에요.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우리 옆에 형사가 딱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한 사람의 북한 전문 학자가 한 우화가 또 생각나네요. 이분은 한국에서 지방의 어느 대학에 있는 분인데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은 뭘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한국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을 따라다니는 스토커로부터 한국이라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지금 보디가드로 와 있는데 어느새 이 여자가 스토커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 나중에는 이 여자가 보디가드 보고 연애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좀 나가달라고 한다. 이렇게 비교한 적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과 김정일 사이의 이런 관계를 보고 제가 우화를 하나 썼어요. 제목은 짧은 우화, 강도와 부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강도집 옆에는 부자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부자집이나 강도집이나 다 가난했습니다. 한쪽은 온 가족이 아버지의 지도하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여 오늘날의 부를 이룩했고 다른 쪽은 도둑질, 강도질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을에서 상종 못할 놈으로 낙인이 찍혀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강도가 부자집에 침입했다가 문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 강도는 요사이 부자집 주인한테 당신 담이 너무 높다, 1조 원을 침해하니 좀 낮추어라고 대들고 있습니다. 담 높이가 2m밖에 안 되는데 무슨 1조 원 침해냐 하고 주인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강도는 이 마을의 조무래기, 깡패, 게으름뱅이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좀 홀대를 받았던 이들은 강도의 선동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번 전부를 본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저 부자놈은 부정을 해서 저렇게 축제했고 20m나 되는 담을 쌓아 이웃을 깔보고 있다고 소리치고 다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억지가 말이 되지 않는 과장이고 속임수란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만 어느 한 사람 나서서 이들을 제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은 조용하게 처리해 주시오라면서 중립을 취합니다. 피땀 눈물로 불을 쌓아 올렸던 부자는 죽고 아버지의 고생과 희생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아들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가장은 강도가 소리치고 다니는 것이 창피하여 그자의 요구대로 담을 부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약하게 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분을 만듭니다. 담을 허물어 일조권을 이웃한테 선물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일했다고 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강도도 나의 선행에 감동하여 달라지겠지. 부자 아들이 담을 허문 다음 날 강도는 유유히 부잣집에 걸어서 들어와 금품을 털고 부녀자들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부자 아들은 이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은 자신의 무능과 비겁함이 폭로될까 봐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도 집과 친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 강도 친구 말이야, 내가 담을 허물었더니 아주 좋아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어.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더군. 역시 이쪽에서 선하게 대해주니 그 친구도 선하게 나오더군. 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과연 마을 사람들은 이 철없는 부자 아들에게 이웃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은 밤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는 이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제 집처럼 들락거립니다. 예쁜 주인 아내를 자기 물건처럼 갖고 놉니다. 주인 아내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위선적 남편보다는 폭력적이지만 본능적인 건장한 강도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도는 부잣집으로 아예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부자 아들, 즉 주인은 강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잃고 집도 잃은 이 부자 아들은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모든 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졌으니 내가 저항했다면 인명피해가 많았을 거야. 내가 죽으면 묘비명에는 그래도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간 사람이란 문장 하나를 확실하게 새겨질 거야. 강도 그 친구도 잘 먹고 잘 살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내가 죽은 뒤에 일이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요새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꼴이 이 미쳐가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고 합니다. 인민재판을 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꼴입니다. 인민재판은 그 정의가 뭐냐면은 완장찬 사람이 법관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을 모아놓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놈은 반동분자니까 죽여라 하고 선동하는, 그러니까 법관 자격이 없는 자가 주도하는 것이 인민재판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법관이 인민재판을 주도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상한 상태로 빠졌습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혼을 지켜야 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마저 국제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불린다는 김무성 의원의 전해주는 말이 상당히 불길합니다. 감사합니다.